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요즘 한 메신저 기업에서 시작한 금융 서비스가 그야말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메신저 서비스가 금융업까지 한다는 게 참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정말 편리하고 금리까지 높다라는 건데요. 아니 이렇게 편한 걸 은행에서는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요. 고객의 시선에서 불편함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객을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신선한 투자 시점을 가진 분들이시죠. 바로 원부동산의 부동산 명탐정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파일은 좀 어떤 지역을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또 최근에는 8.2 또 부동산 종합 대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대책이 계속 나오면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근거가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된 탐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도시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지 사건 단서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탐정들을 위한 4개의 단서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바로 유네스코라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가장 먼저 경주가 좀 떠오릅니다. 유네스코라는 이런 문화재 유산에 조금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네네. 이런 대기업이나 아니면 나머지 단서들 행정기관에 약간 초점을 두시면 조금 더 쉽게 오늘의 도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대기업이 많은 도시라고 하면 수원하고 뭐 구미 요 정도가 생각나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네, 잘 찍으셨네요. 네, 대본에 이렇게 나오네요. 네. 50%의 수많은 학년 중에 그래도 이 2개 중에 하나는 일단 정답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사건 파일은 바로 수원입니다. 오. 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인구가 또 많다라는 것은 이 부동산도 굉장히 활발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건 파일 바로 주제는요. 수원입니다. 오늘은 수원의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죠. 서울 02-6223-998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단서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네스코 수원이라고 하면 수원 화성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이 실제로 1997년에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면서 네.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이런 성곽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지만 또 튼튼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성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화성에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또 큰 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달문 그리고 창룡문 그다음에 장안문, 화서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뭘까요? 뭐예요? 네. 지금 현재 그 4개 문에는 다 똑같은 공원화가 조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 시민들이 굉장히 산책을 많이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문을 보고 여기가 화성이 있던 곳이구나 이렇게 또 알 수도 있고 굉장히 관광이 조금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 화성 안에 이런 팔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정상에 가게 되면 수원 전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 조선의 22대 왕 정조왕이 또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경치를 구경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사적인 목적도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장수가 그곳에 올라서서 이렇게 군사를 지휘하던 곳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기능과 또 이런 경치, 이런 미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선의 국왕이 정조가 건설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도시라고 신도시? 볼 수가 오.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 그 후에는 이 수원의 이름을 이렇게 화성으로 또 바꿨고요. 그 후에는 또 이렇게 신도시의 지향점을 아마 또 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정조는 왜 어찌하여 이곳 화성에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좀 세웠을까요? 수원 화성에 이렇게 신도시를 건설한 이유는 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정조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세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무덤을 이 배봉산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으로 알려진 이 화성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이전함과 동시에 수원과 화성의 역사가 탄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계획 도시이자 이 팔달문이 있는 것으로 보면요, 이 서울에서 가깝고 교통도 아주 좋은 입지인 것 같은데요. 거기 이 지역 같은 경우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다. 풍수적으로?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수원이 도시화가 되면서 어떤 교통 인프라 부분이나 아니면 꾸준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충분히 교통의 요충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조는 이 수원을 자신의 이 개혁의 상징인 도시로 이제 만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적으로 계획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첨단 이제 건축공학의 설계가 이렇게 묻어 있는 오. 그러한 결산물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첨단? 네, 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런 큰 도시들이 들어올 것을 아마 예상을 했는지 건축에 필요한 것을 또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건축에 필요한 거 어떤 게 있을지 조금 예상이 가시나요? 포크레인. 포크레인? 뭐 있어요? 네. 지금 이런 다산 적약용 그분께서 발명하신 거중기라고 우리가 거중기. 예전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그쵸. 네,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어떤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실제로 한양 도성의 높이가 한 5m 정도 네, 됩니다. 근데 이 화성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한 8m 정도. 더 높네요. 네, 굉장히 높고 또 네. 이렇게 성 외벽도 굉장히 튼튼하고 오. 네, 또 그 지금 이렇게 그 형성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잘 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중기가 이야. 네,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 조상의 혼이 담긴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원의 교통 인프라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일단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으로 일단 그 경부선 철도가 일단 연결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북쪽으로는 연결이 돼 있고 바로 옆으로 용인 서울고속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교통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 서수원 쪽으로는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을 통해서 굉장히 이 강명 그다음에 저기 강남까지도 굉장히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수원의 동쪽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대동맥이라 그러죠. 네. 경부고속도로가 또 지나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이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네. 사방팔방 다 네. 길이 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가 실제로 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 전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신분당선이 광교역까지 그리고 분당선이 수원역까지 개통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신분당선이 광교 중앙역 그리고 화서역을 지나서 서수원까지 네. 그리고 개통을 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수인선 보공 공사라든지 2017년부터는 한대역에서 수원역 구간까지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현재의 교통 조건과 이런 추가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이야. 실제로 이쪽에 주거 인프라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국도적인 측면에서 수원 같은 경우는 1번 국도가 지나갑니다. 과거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1번 국도 옆에 네. 땅을 사면은 오. 부자가 된다. 오. 네, 그러한 속설도 있는데 네네. 1번 국도가 지나다니면서 추가적으로 이 42번 국도와 이 43번 국도가 다니기 때문에 수원의 교통보를
편을 조금 더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2010년도부터는 이 경부고속철 KTX 운행을 하면서 굉장히 이 접근성이 더 좋아졌고 향후에는 이제 종착역을 수원역으로 해서 KTX 운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더 좋아지겠네요. 교통의 효재가 많은 이야. 그런 수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교통 인프라가 훌륭한데요. 자,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 단서가 바로 행정기관이었습니다. 현재 어떤 행정기관들이 들어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과거에 서울에 있던 도청이 1967년에 이렇게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어떤 수원이 도시가 성장하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서는 바로 대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원하면 어떤 대기업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삼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삼성 이런 대기업이 들어왔다 하면 그 지역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네. 거잖아요. 뭐 삼성은 이제 외국에 나가도 외국 사람들도 다 알 정도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죠. 네. 최근에 올해는 그 전 세계 시총을 분석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삼성이 세계 시총 이제 16위로 이야, 이렇게 세계에서? 더욱더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에 나가면은 네. 또 애국심이 또 발휘가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렇게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팔에 소름이 막 짝짝짝짝 돋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한 삼성 현상을 핸드폰 들고 있는 거 보면 오 막 이러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이병철 회장님께서 삼성을 시작할 때 3만 원으로 삼성 간판을 걸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이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경남 이런 부근 일대에서 이런 무역업 그리고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제일제당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일모직 이런 무역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삼성의 모태 기업인 어떤 제일모직 공장 건설 후 그리고 이런 무역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지금 현재 어떤 반도체라든가 네. 전자, 중공업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주도자라고 할 만큼 정말 굉장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수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삼성 너무나 고마울 것 같은데 네. 이 삼성과 수원의 인연은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된 건가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69년도에 오. 69년도에 이 수원에 창립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 자회사를 가지고 이야.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글로벌 IT 리더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60년대에 9만 명의 인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124만 명의 큰 도시로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또 수원의 인구가 9만 명에서 124만 명으로 될 수 어이구. 있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삼성이 삼성.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주위에는 과거에는 농가 이렇게 밭이었던 곳이 지금 현재는 이제 메탄동가 그리고 영통 네, 이러한 곳으로 도시로 거듭나면서 주위에는 지금 현재는 논밭은 찾아볼 수 없고 그쵸. 건물로 빽빽하게 어, 가득 차 있는 네. 네,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삼성 덕분에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인구가 늘었으니까 행정기관들도 더 늘어나겠네요? 일단 그 1차적으로는 67년도에 네. 도청이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도청에 근무하는 부서가 굉장히 소규모였다면은 사회의 발달과 함께 또 도청 내부에도 조직 개편이라든가 네.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인구 유입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원고등검찰청, 네. 그다음에 수원고등법원 등 이러한 산하기관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원과 삼성의 인연은 뭐 계속 좋게 흘러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강남에 있던 서초 사옥에 네. 삼성 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지금 현재는 이 본사가 수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의 심장부가 바로 수원. 수원이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의 끝이 네.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5인연은 끝날 것까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서가 바로 2기 신도시였는데요. 1기 신도시에 이어서 2기 신도시를 만든 목적은 뭔가요? 일단 일기 신도시가 생겨난 이유가 이렇게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산업 사회로 발전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농촌에 있던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에 일자리를 찾으러 집중을 하게 된 게 그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밀집이 되다 보니까 네. 수도권에서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는 포화 거죠. 상태가 됐구나.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주택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일기 신도시가 이제 1989년도에 네.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일산이나 분당 그리고 평촌, 중동 이런 삼봉과 같은 도시들이 그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진 도시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1기 신도시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비교를 할 때 여의도 면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 3km 평방미터, 네, 대략적으로 3km 평방미터 3km?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신도시의 규모들이 네. 여의도 면적의 10배 내지 20배 정도씩 되는데 그 이야. 규모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이 1기 신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송산 그린시티를 이어서 그다음에 송도 신도시 그리고 영종도 그다음에 청라 그리고 검단 김포 한강 신도시 그다음에 파주 운정 신도시 그리고 양주 옥정 의정부 많다. 민납 네. 남양주 별내 그리고 하남 미사 와. 위례 판교 그다음에 광교 동탄 오산 세교지구 그리고 평택의 이 고덕 신도시까지 굉장히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탄생이 되어서 네. 조금 이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전문가와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전문가의 상담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원이라고 하면 뭐 교육의 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교육과 도시 발전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수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성균관대 그리고 경기대, 네. 그다음 경희대, 아주대, 수원대 등 굉장히 많은 이 대학교가 밀집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수원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인구가 또 네. 추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자립형 도시로 완벽하게 이렇게 발달할 수 있게 된 계기는 교육 환경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구가 분산되지 않고 오히려 수원으로 모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수원에 정말 떠오르는 신도시라고 하면 광교와 영통을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떨지 궁금해요. 실제로 광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청 신청사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법조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네. 하루에 유동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오, 하루에? 되기 때문에 또 광교에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녹지율이 41% 정도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도시를 형성하는 인구들 그리고 주거 환경으로 따졌을 때 어떤 가격 반등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통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영통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분당선이 이 영통에는 이제 세 군데 지하철역이 서는데 네. 일단 그 망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통역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청평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영통에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10차선의 대로가 있어요. 오. 그게 수원역에서부터 쫙 이렇게 이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의 수원의 교육의 메카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위에 이 LG라던가 아니면은 현대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이쪽 주위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굉장히 고학력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도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원의 교육의 메카는 바로 이 영통이다. 아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과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삼성의 젊은 사람들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음의 도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도시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영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된 그러한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사항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수원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오피스텔, 상가, 토지 중에 좀 어느 쪽 부분에 투자를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네.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이 수원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조금 이 정규지가 함수 관계가 있는 주위의 토지를 조금 노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건물의 시장으로 이렇게 눈을 보시고 계신다면 네. 지금 현재가 신도시들이 이런 건물의 시장에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네. 어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또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명탐정들과 함께 수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명탐정 한 줄 노트 좀 작성해 주시죠. 네, 오늘의 한 줄 노트는 그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부자가 돼 있다. 네, 마음의 부자를 일단 뜻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고 이병철 회장님이 했던 말이고 또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이 말을 굉장히 추진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일단 부자다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항상 긍정적인 그런 시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정말 명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셨죠? 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이렇게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자칫 잘못하면 이런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런 전문가와 함께 또 알아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리고 또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이렇게 세미나에 방문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원부동산의 부동산 명탐정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죠. 서울 02-6283-998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인천시 서구 성남 3동 494번지 백경빌라를 매도하고 시골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매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해서 이제 좀 시골로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네, 그런 이유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도 타이밍 언제가 좀 좋을지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우, 백경빌라 이 통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아, 백경빌라 지하 1호, 2호 있는데 1호에 살고 있거든요. 아, 1호, 2호를 두 개 다 가지고 계시고요. 아니, 1호만 있어요. 아, 1호만 있고요. 네. 아, 지금 현재 이 백경빌라 여기 주위에 보시면은 일단 그 지하철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을 하면서 이 주위의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 전체적으로 이 성남역 주위의 호재를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청라 신도시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그 이쪽 주위가 굉장히 더 그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 송도 신도시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라와 송도의 이 중간에 이렇게 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이 지금 현재는 이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업 지역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토지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 제가 봤을 때는 이 팔고서 이동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전세를 주고서 이동하는 편이 어떠냐.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전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세를 주고 시골로 이동하시는 편이 좀 좋으실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이셨는데요. 네, 좀 네.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예. 네. 또 궁금한 사항 없으시고요. 예, 예. 네, 괜찮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네, 조언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몸도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0-82, 86 토지를 15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15년이나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그동안은 매도하실 생각은 하지 않으셨었고요. 아이, 거기가 별로 그게 뭐 팔릴 만한 그것이 아이고. 아니더라고요. 잘못 사가지고. 그게 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향남읍에 있는 이 토지를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근데 15년 정도를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한번 현장을 한번 최근에 가 보셨나요? 아유, 한 1년 전에 가봤는데요. 별로 1년 전에. 안 좋더라고요. 네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토지를 매도할 시점에 뒤에 보면 묘지가 보입니다. 네네. 예, 그 매도할 시점에도 조금 꾸준히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거 모르고 했어요. 거기 네네. 컨설팅 업체에서 해갖고요. 근데 사실 이런 기피 시설이 있다고 해서 예. 땅이 안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있을 뿐더러 또 이런 기피 시설보다는 개발의 압력이 얼마나 더 높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예. 지금은 향남 2지구 택지가 개발되면서 지금 이 토지의 근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주거 위주의 개발이기 때문에 물론 네네. 이런 택지 지구가 형성되고 또 활성화될 때까지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예, 예. 이런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이런 묘지나 기피 시설들이 실제로 이전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가 충분히 가치가 있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개발의 너무 압력이 감사합니다. 있다고 하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들 좀 참고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1762-8번지 토지를 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어서 매수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야, 호재를 딱 알고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그러면 좀 많이 올랐겠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저희가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 올림픽 때문에 여기를 투자를 하셨다고요? 예, 한 2년 전에 네. 지인이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앞으로 괜찮을지가 궁금해서요. 일단 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네. 그 단발성입니다. 왜냐면은 4년 뒤에 다시 또 올림픽이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단기적인 그런 호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올림픽으로 이렇게 단발성으로 투자를 하시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다행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서울대학교 이렇게 서울대학교 네. 캠퍼스가 이 지역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산학협력단지, 산학협력단지가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그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더라도 한번 이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거의 조금 들어오고 그다음에 산학 그다음에 그 협력단지가 동시에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조금 그 안정이 됐을 때 한번 갈아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토지 쪽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투자처보다는 오히려 이 안정적으로 정규직이 유입이 돼서 그다음에 도시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도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오히려 투자를 한다면은 더욱더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다행이네요. 타이밍이 아니시고 좀 앞으로 지켜보시다가 매도를 네. 하고 조금 갈아타시는 쪽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제가 알아보기를 잘했네요. 네, 거기에 도움되셨어요? 한국어 들어오는 것도 몰랐어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좋은 결과 네.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이분께서 이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하셨어요. 하지만 답변에서는 단기성인 호재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주의사항들이 또 있을까요? 뭐 일단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가 상승이 굉장히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방금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물론 열리는 주이긴 하지만 네. 한 10km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호재로서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조금 거리가 일단 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올림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엑스포 뭐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발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뒤에 다시 한번 열리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품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단발성 투자는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호재가 이 지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가 그러한 것들을 따져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호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네요. 좀 네, 요목조목 맞습니다. 따져보셔야 네. 할 것 같습니다. 자, 궁금증들 잘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또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13-13번지 토지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토지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4년 됐습니다. 얼마요?
4년? 아, 그러시구나. 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너무 일단 제가 너무 좋은 땅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지금 꾸준히 이렇게 지가의 상승이 있는 위치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창원이라는 지역이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행정만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산업과 행정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 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 중심으로 이런 도로에 이렇게 한 반 정도가 공업지 비율로 굉장히 공업지 비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 즉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창원이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커지는 구조로 가도 이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 앞쪽 부분으로 해서 중동지구가 또 개발이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개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긍정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교통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앞쪽으로 14번 국도가 지금 크게 있는데 지금 이 14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서 거의 메인 도로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교통의 여건이나 아니면 지역상 이런 인프라 여건들 모든 조건에서 우수하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 토지 부근 일대가 노후화된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그리고 그 건물 시장들이 형성되는 것을 이렇게 차례대로 보신 다음 이렇게 건물이나 건축 시장을 조금 발을 내딛으신다면 훨씬 더 토지 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13-13 뒤에 네. 네네. 달아붙은 땅 조그마한 60몇 평짜리가 있거든. 네. 그것도 같이 사려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에 붙어 있는 땅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사서 이렇게 뭐 투자의 여력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도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만으로도 어떤 투자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유하신 토지도 좋은데 그러면 그 뒤쪽에 조그만 지금 문의 주신 땅도 이왕이면 또 같이 사는 것도 네, 뭐 괜찮은지. 조건만 되신다면 같이 사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도움 좀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1억 원이 있습니다. 투자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억 원이 큰 돈인데 모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값진 돈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지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또 큰 돈을 이렇게 또 다 모으셨는지 그 비법을 제가 오히려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한데요. 제가 이렇게 돈은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일단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현 네. 정부의 이 부동산의 이 정책을 보면은 조금 값이 많이 올라 조금 안정화시키는 안정화 정책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네.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주택 시장보다는 오히려 이 토지 시장에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토지라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러한 토지들 아무거나 이렇게 소유를 한다라기보다 네. 오히려 투자라면은 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네. 개발지에 조금 투자를 해보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디가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네.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강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귓속말로 제가 좋은 정보를 또 오신 분들만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네. 시간을 내셔가지고 세미나에 오셔서 좋은 정보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세미나에 그럼 미리 접수를 해야 되나요? 네, 저희가 따로 접수를 하셔가지고 저희 세미나에 네. 한번 오시면은 제가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토지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개발지에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뉴월드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서울시 구로구 562동 192-4번지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 갈 곳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세요? 아니면 확정되신 거예요? 아니, 계획 중이에요. 그쪽이 아. 어떤가 전망이 이쪽에 시흥시 쪽에 살으니까 네네. 잘 모르고 그래서 한번 그쪽이 전망이 어떤가 하고 이쪽에 TV를 보다가 네네. 궁금해서 한번 저번에 상담을 드렸더니 늦었다고 다음에 전화 주신다고 해서 저는 여덕씨 연락이 없길래 그냥 부른다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네요. 네, 전화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현명하신 네. 것 같아요. 이사 가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은 자세인 것 같은데, 자,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일단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다는 게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제가 이 시흥의 전체적인 측면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흥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조금 특이한 점이 중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이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그 중심지 일대에 한 부분에 주거를 하고 계신데 지금 보유하신 이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가 조금 나홀로 주택의 이렇게 보이지 않나. 예, 이렇게 보입니다. 나홀로 좀 오래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나홀로 주택이라고 조금 편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어떤 빌라나 다세대 주택보다는 그래도 나홀로 주택 이런 아파트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이런 대단지 아파트보다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으로 살려서 이런 임대 수요가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또 접하고 있는 이런 길 부분들이 현재 확장의 계획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그 옆쪽 지역으로 해서 지금 예정역이 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신천역이 여기서 한 10분 거리 정도에 있거든요. 이제 내년 2월 달에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붙어 있지도 않고 딱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이런 굉장히 좋은 인프라 여건들이 추가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이사를 가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보다는 현재 보유하신 상태에서 전세로 이렇게 돌리시고 가는 게 굉장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네네. 지금 이쪽이 지금 주소가 빌라거든요. 네. 근데 그 오류동? 앞쪽으로 네.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한 10년은 넘어서 한 10년씩 된 아파트들이 네. 영풍 아파트도 있고 그쪽에 경남 아네스도 있고 또 뭐 삼천리 아파트 쪽으로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앞쪽으로 네. 오류동에요. 네. 네. 예, 근데 좀 대출을 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빌라를 사는 게 나을지. 어허. 그게 조금- 이런 주거 시장의 효과와 또 이런 시세 차익의 효과를 이렇게 조금 동시에 노리고 싶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아파트가 그쪽에 이제 많이 좀 우리 쪽하고는 차이도 많이 나는 데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지고
네네. 더 오를 가망성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히 이렇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보다는 아파트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력만 되신다면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좀 시원하게 긁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와 만나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원부동산의 부동산 명탐정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개발 기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실제로 찬스나 이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움츠리기보다는 기회를 한번 찬스로 만들어보는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를. 네. 네. 이동규 전문가님께서 움츠리지 말고 이렇게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것처럼 명탐정의 한 줄로 주처럼 이렇게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다처럼 행동하라. 네, 이런 말이 있듯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집 밖으로 나와서 네. 긍정적인 생각으로 움직이시면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모두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실행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거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